안녕하십니까. 구조 해석의 전체의 과정 및 능력 특이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발표하게 된 태생의 쌤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이요. 뭐 새로운 내용이라거나 일단 좀 하이스킬이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석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석 입문자, 이제 새로 해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내용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전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으로 응력 특이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처리 과정의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루는 실제 현상의 문제는 3차원 형상을 가진 비선형성이 동반된 물리계 시스템인데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석적으로 접근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해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의미 그대로 어떤 물리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되어야 할 거고요. 해당 목적에 입각해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복잡한 물리계 시스템을 어떻게 단순화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화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해석인 경우 시간이나 온도와 같은 내용들을 배제하거나 선형 거동 등 단순화된 선형 재료만으로 가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상에 있는 작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시메트리와 같은 대칭 형상 활용 및 기하학적 단순화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3D 형상을 단순화해서 2D 모델을 기준으로 여러 후 온도 결과를 구조 해석에 매핑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열 구조 연성 해석을 3D 형상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도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즉 요소 생성의 관점에서 단순화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조금 더 간단한 형상을 기준으로 요소가 생성된다고 할 때 복잡하고 큰 형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형상이 요소 수가 작게 형성되어서 더 빠른 해석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석하고자 하는 형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포인트나 라인 요소로 간단히 모사할 수도 있고 2D 요소 및 쉘 요소를 생성을 해서 조금 더 해석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뭐 메시라고 하는 요소 생성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내용은 유한요소 모델 구성에 있어서 CAD 형상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CAD 소프트웨어에서 형상 모델링을 완성하고 완성된 모델링을 이제 FEA 코드로 불러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FEA 코드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절차로 그 CAD 형상을 그 해석 소프트웨어로 받아와서 해석을 진행하는 기본 루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CAD 툴 내지 시스템과 유한열쇠 해석 툴의 관계를 고려를 할 때요. 어떤 방법으로 FE 모델, 즉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할지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CAD 시스템에서 직접 지오메트리와 FE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CAD 툴 내에서 메시를 생성 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변경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요소 모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효용성이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FE 툴에 비해 CAD 툴의 격자 생성이 일반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짐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AD 시스템에서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하고 FE 툴에 전달해서 격자를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각각의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하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EA 툴에서 지오메트리와 FEA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자동 형상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복잡한 지오메트리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CAD 툴만큼 효용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NCS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CAD 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NCS 메카니컬로 유연하게 모델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AD 모델을 불러와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몇몇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CAD 모델에 대한 고려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호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FE 코드는 특정 CAD 파일 형식 또는 버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환 중 오류가 발생해서 모델의 일부만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호환이 되는 파일 형식인지 사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AD 파일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공차가 FE 모델링 목적에 충분히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불러올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메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AD 모델을 가져오면서 모델 자체의 간섭이나 스파이크, 절단면, 갭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면요. CAD 툴에서 결함이 있는 모델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이제 CAD 모델의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불러오게 될 경우, 이 말은 이제 해석의 관심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불러오게 되면 격자 구성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거나 솔루션 시간도 늘어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해석의 관심 대상이 아닌 일부 파트를 이제 서프레스 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이 내용도 이제 NCS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든지 디자인 모델을 활용하신다면은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열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그림은 이제 형상 내부에 있는 필렛을, 여기 보시는 필렛을 제거를 해서 지오메트리를 단순하게 이렇게 형상을 단순화시킨 부분이고요. 아래 그림은 형상에 있는 라운드와 챔버를 제거해가지고 형상을 육면체 형태로 가장 단순하게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미세한 면적이 있다거나 격자가 구성하기에 좀 부적합한 형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형상을 단순화해 주시는 게 해석을 나중에 격자를 이후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이 대비 두께가 얇은 형상은 미드 서피스를 추출해서 쉘 엘리멘트 생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솔리드 모델에 비해 면에 대해서 격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메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미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형상, 솔리드 형상에 대해서 길이 대비 이제 두께가 얇은 경우 되겠죠. 이런 솔리드 형상에 대해서 특정 면만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한 요소 생성만 하면은 이후에 두께 생성에 대한 부분은 수치상으로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그 적절하게 격자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에 격자를 넣는 방법보다는 면에 대해서 격자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미드 스페이스는 이제 중간면을 추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CAD 툴에서 중간면이 아닌 탑면이라든지 바텀면을 추출해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이제 메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메싱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한 요소 노드 및 요소를 생성하는 부분이며, 크게는 이제 프리 메시와 맨 메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메시와 맨메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메시는 오토메시라고도 이야기되고요. 맨메시에 비해서 비정형적인 메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토메시란 단어에서 유추되는 부분이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메시 기법이 그런 메시 기법이고 부가적인 메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격자가 생성되는 기법입니다. 2D 모델에서는 쿼드 요소 또는 쿼드와 삼각형 요소가 혼합된 격자가 구성이 되고요. 3D 모델에서는 3면체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정교화된 형상이 있다면 자동으로 6면체 요소도 생성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비해 오토메시가 많이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넷메시와 같은 6면체 요소가 오토메시로는 생성이 좀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형상을 인식을 해서 오토메시로도 가능한 6면체 요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맵메시는 형상의 내부와 경계에 대해 메시를 제어할 수 있고 프리메시보다 더 전형적인 형상의 격자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D 지오메트리에서는 쿼드 요소가 생성되고 3D 지오메트리에는 6면체 요소를 생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의 정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프리메시 타입보다는 당연히 맵메시 타입을 우선시하는 게 더 올바른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 생성은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떻게 생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인데요. 유한요소 모델의 형상은 실제 구조물의 형상에 근접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메시의 크기가 작고 균일한 격자가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형상의 이런 공률 반경을 가지는 모델이 지오메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격자를 구성을 하실 때 보시면은 실제 지오메트리 이런 공률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격자 요소로 채우게 되면은 유한요소 모델은 실제 형상을 제대로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 유한요소 모델이 실제 형상을 100%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어, 작업자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 크기가 작고 균일한 격자가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노드는 하중이 발생하는 부분과 서포트에 생성되는 것이 이제 계산을 위해서 적절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결과의 값이 저장